안녕하십니까. 자, 3회 슬기로운 의사, 슬기로운 피자 선생이 피자 구문독의 슬기로운 사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강의는 아마도 현장 오프라인에서 듣는 학생보다는 이제 교재가 이제 나오니까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이제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책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자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문법책과도 차별되는 독보적인 교재입니다.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면 최악의 결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조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3페이지는 이제 목차를 확인하면서 하는데, 1단계 왕기초는 총 18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짧아요. 페이지 수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뭐 한 12, 3페이지 되나? 근데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팔품사는 물론 이제 원래 피자 구문도 맨 앞에서도 다룹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공부하면 되지만, 의문문, 부정문, 뭐 1, 2, 3인칭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왕기초 목차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는 부분인데, 6에서 10에서 14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되게 의문문, 부정문 이런 것도, 일반 동사 이런 것도. 근데 원래 이 부분을 난 탄탄히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1단계를 빼고 2단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왕기초를 그냥 무시하시고, 피자 구문독, 이제 왕기초 말고 피자 구문독의 맨 앞에 있는 그런 이런 하트 표시가 있는 데를 1강에서 6강을 2회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장 오프라인에서 하는 학생들은 제가 수업 시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2회 이상을 학습을 반드시 하세요. 이 앞에 여기가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서 뒤에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자, 암기할 정도까지 습득하세요. 제가 스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설이 뭐냐면 스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이 제가 강의했던 걸 갖다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그냥 수없이 반복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다가도 오늘도 이제 중3을 제가 수업을 하는데, 과외 수업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고2 모의고사를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물어봤어요, 앞에 개념을. 왜냐면 이 친구는 옛날 과거 저기 피자책 0.2 버전을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 다시 물어보니까 또 흐릿해졌어. 역시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또 다시 리마인드 복습하고 스스로 설명하게 하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 6강을 하는데 뭐냐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앞에 순서 있는 데인데, 1강에서 6강까지예요. 여기까지를 진짜 확실하게 다 빨간 하트잖아. 그죠? 여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7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피자 구문독의 26에서 29, 30, 34, 47 이렇게 66강 요거를 팔품사와 사요소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이런 거 1에서 6강까지 이걸 생각하면서 암기할 정도로 또 습득을 합니다. 지금 요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냐면, 26, 29강이 지금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고 1, 2 형식 공부하는 거고요. 32에서 34가 뭐 5형식 동사를 공부합니다. 일단 필수적인 부분들. 47, 48이 3형식의 수동태, 또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62, 63강이 이제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65강 과거동사나 과거분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 66강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거.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준동사 파트를 다 하느냐? 아니거든요. 준동사 파트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준동사 파트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인데,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거. 여기. 그 다음에, 시제 만들기, 요렇게, 또, 요거 하나까지만 하는 거죠. 요런 정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기초의 별표 표시 8구강에서 8품사 4요소 1, 2, 3, 4, 5형식 구분을 확인 학습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는 피자 구분도 앞에 본책을 했는데 왕기초 8강 구강을 본다고?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럴 거예요. 그러면 왕기초 8강 구강을 잠깐 가볼게요. 왕기초 8강이 242페이지입니다. 자, 순간 이동해 보겠습니다. 242 이동.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있는 저기 왕기초에 있는 게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앞에 책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저 이거 해석돼요. 선생님 이거는요 저기 또 시간은 돈이래요. 그렇죠. 해석을 못할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인사이드가 있어요. 여기도 인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팔품사와 사요소. 사요소라는 건 주어, 동사, 보어, 목적 이런 얘기고요. 이거 명사, 대명사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서 뭐 배웠어요? 오형식,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품사 대바, 그다음에 뭐 사요소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그러면서 이제 품사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부모님은 잠자러 가요 10시에.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알겠죠?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근데 이제 저는 현장에서 할 때 어떤 반 아이들이 이거를 뭐 잘 따라서 한다 그러면 좀 하고 그냥 딱 넘어갑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막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동 2페이지로 이동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단계입니다. 뭐 4단계 뭐 다 된다면 그렇지만 자, 8강 9강 지문이 너무 쉬울 겁니다. 해석이 쉽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목적은 해석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문법적 용어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단계가 뭐냐면 다시 이제 앞에 피자 구문도 와서 요런 표시. 자, 지금 여기 뭐야? 다 하는 거 다 꽉 찬 하트, 빨간 하트잖아. 그죠? 표시에 95, 97강을. 자, 95, 97강이 뭐냐면은 주어 동사의 수,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이제 왜냐면요. 이제 그 예문들 속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병렬 구조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95페이지를 잠깐 봐볼게요. 자, 순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자, 95페이지, 95페이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17페이지. 117페이지 이동. 페이지와 강이 자꾸 헷갈려서. 주어 동사의 수. 여러분 문법책에 뭐 이런 파트 있는 거 봤습니까? 이런 거 못 봤죠. 그죠? 이런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원리. 영어는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영어 논쟁의 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1강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 있죠? 그거 강의수가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든 어떤 학생이든 간에 자, 여기 이제 접속사, 등위 접속사, 예문, 그 다음에 이런 거 종류,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계사도 여기서 어렴풋하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저 관계사 가서만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예문들을 잠깐 봐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의주동 간접의문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여기서 잠깐 봐요. 그래서 짧은 시간 하지만 영어의 전체 코끼리를 잡는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코끼리를 쭉 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해도 영어가 엄청납니다. 이 개념 잡는 게. 그러면 이제 수업하기가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공부한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서 뭐 하냐면 이제 등위 접사를 공부해요. 따로 이제 쉬운 것들인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병렬 구조 찾기 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 바퀴 돌 때만 하는 거 1이니까. 그래서 병렬 구조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쉬운 지문들이죠. 여기는 그죠? 쉬운 지문들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요 병렬 찾기 2를 이제 좀 더 어려운 지문 속에 이제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자, 다시 우리 이제 2페이지로 돌아와서 이동. 자, 그래서 이런 것 43강, 44강은 뭐냐면 조동사거든요. can, may, 뭐 should 이런 거. 물론 조동사 파트도 중요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본 뭐 can, must, should 이런 건 아니까. 그러나 이것도 한 번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칭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6단계가 뭐냐면 이제 복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복문을. 물론 아까 이제 병렬 구조였으니까 병렬 구조도 문장에 두 개 연결되니까 이제 복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5형식까지 크게 이제 공부한 거고요. 병렬 구조를 이제 미리 좀 공부했을 뿐이고 조동사가 두 개인 게 복문인데 이런 걸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대명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요. 그 120 그러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103에서 105는 뭐냐면 관계사 이제 입문 시작이거든요. 요걸 세 번 공부하라네. 103, 105를 세 번 공부하래. 108, 110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관계사를 공부한 거를 문장을 나누고 합치는 거 쉬운 지문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쉬운 지문 갖고. 그래야 이제 명확해져요. 그리고서 120, 122는 뭐냐면 이제 관계대명사 who와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있죠. what.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우리 공부합니다. 이해식으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141이 뭐냐면 요게 이제 명사 접속사 that 같은 거 있죠. that.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병렬 구조 공부할 때 그 병렬 구조 할 때 이제 접속사 개념도 그렇고 이런 걸 미리 공부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명접 때 뭐 부사 접사 때 이런 거 공부할 때 아주 이제 맛배기로 공부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156부터 161까지는 이제 간접 의문사 있죠. 의문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160, 167은 이제 160 이거 책 소개할 때 말씀 안 드렸구나.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꼭 보여줘야 됐어야 되는 건데. 아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197페이지구나. 197페이지. 197 이동. 자,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이런 책 없습니다. 어디에도. 관계사, 의문사 구조도를 총정리하는데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관계사, 의문사, 명칭 대신 이런 개념을 이제 크게 이제 틀을 같이 보는 거예요. 크게 뜻도 그렇고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짜잔 넘어가면 아까 우리 책 설명할 때 뭐 그 박스형 구조도 이런 거 있었죠. who는 뭐로 사용되고 who는 뭐로 사용되고 이런 거를 예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건 이제 제가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 얘기할 때도 했었던 것들인데 똑같은데 쓰임이 달라요. 자, whose book you like. 쓰임이 똑같은데 쓰임이 달라. 그러니까 철자가 순서도 똑같은데 쓰임이 달라요. 자, which she live in. 똑같죠? 똑같은데 쓰임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이런 걸 공부해요. 예문은 쉽잖아. 이제 개념을 머릿속에 구조를 그리는 거죠. 자, 다시 이 페이지 와서 이동. 자, 그러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6단계까지 끝나잖아요. 여기 이제 그 책에는 요거를 갖다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냐면 여기를 7이라고 지금 인쇄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6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77이라는데 184로 바꿔야 되고. 근데 여기 6단계에서 이제 15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요. 영어 문법의 70%는 다 공부했다고 봐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른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의 연습이나 좀 더 부수적으로 아주 중요성은 떨어지면 부수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요런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을 그냥 강의를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7단계부터는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난이도 조절 때문에 좀 그런 거고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공부가 이해된 학생이라면 이제 요런 표시의 강의를 앞에서 쭉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쉬워요. 이제 이해가 막 다 돼. 영어가 이런 거구나. 얼마나 좋아. 개념 공부했지. 그 책 안에서 구문도 하지. 또 가끔 문제 있어서 문제 속에서도 하지.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어려웠다면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알겠죠? 다시 어떤 거, 이런 표시 있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표시 있는 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아무 표시가 없는 강의들 앞에서 순서대로 수강해 줬습니다. 184 강의를 모두 수정했다면, 그러니까 모두 수강하지 않아도요, 리딩 스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한, 6단계가 좀 약간 못 미쳐도 리딩 스킬을 하면서 해요. 병행합니다. 모의고사 쉬운 거부터 하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합니다. 자, 책 한 권으로 당신 출제위원과 영어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 22년 10월 오늘 30일인데 현재 시점에 중3 학생 오늘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과외를 하는데, 오늘 수업은 그런 걸 안 했지만 뭐냐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고2 수준 모의고사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시문이고 뭐 단락 A, B, C 지문을 주고 요 뒤에 이거의 순서를 고르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요. 풀기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지문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통으로 있다고 칩시다. 알겠어요. 이제 답을 다 골랐으니까 통으로 있는데, 자, 이 지문 속에서 우리가 문법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문장 하나를 빼서 요 지문을 올려놓고 요 지문이 들어갈 곳이 어딜까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빈칸 문제가 있어요. 빈칸 문제. 그 답을 골랐어요. 그럼 하나의 지문 아닙니까? 이 지문을 갖다가 요런 문제로 내는 거 있죠. 요런 문제로 낸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꺼내서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출제위원의 시야를 갖게 돼요. 영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알겠어요? 출제위원. 이 영어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요런 순서로 모두 들었다면 아무 표시 없는 거 다 쭉 들으시고요. 요런 표시 강의는요, 가끔 지문에 나오는 질문 대비용입니다.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필요 없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지금은 바로 이제 제가 영상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분이 없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